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그리고 AD링크 코어 이미징이 이제 스폰서를 해서 이 세미나를 진행 중이고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는 호두 AI라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영상 쪽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쪽의 이런 장비의 예지 보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전반적인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간단히 소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AI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어떤 AI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인가,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현장에서 좀 가려운 점들인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한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동학습 툴을 오토 트레이너라고 부르고요. 뭐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 툴을 일종의 ID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을 개발하는 아이디가 뭐 파이참 이런 것들이 있듯이 AI 엔진을 개발하는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따가 이제 말미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I 개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AI를 개발하려면은 이게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AI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AI의 어떤 특징,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 AI 엔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머신 비전 관련된 이 전시회라서 많은 이제 머신 비전 업체들이 여기 아마 부스를 설치했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관련 업체분들 가능성이 높은데, 머신 비전이 전통적으로 이제 룰 베이스 기반에서 최근에 점점 AI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형화된 그런 어떤 검사 패턴, 분량 패턴들은 전통적인 룰 베이스 방법으로는 검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따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그 제약 바이오 업체 쪽의 검사 항목들은 대체로 액상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형적인 분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검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룰 베이스를 쓸 수가 없고 AI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AI 엔진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AI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내에도 이런 머신 비전 관련된,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도 관련 업계시겠지만 국내만 해도 이런 머신 비전 솔루션 업체들이 한 10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유럽, 중국 하면 한 2만여 개가 넘는 이런 솔루션 벤더들이 있는데, 이 많은 회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그 현재 룰 베이스에서 AI 기반의 검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AI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AI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첫 번째, AI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몸값이 비싸서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용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뭐 5명, 6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 중견 업체들이 연봉 1억이 넘는 AI 엔지니어들을 쉽게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AI 전문가들이 중소 중견업체 잘 안 가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를 가려고 하지 조그만 중소업체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려운 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AI 전문가가 필요 없이도 AI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개발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툴을 오토 트레이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툴의 특징은 사실은 오토 트레이너가 이제 오토 ML이라는 어떤 기술 분야의 한 산물인데, 오토 ML은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토 트레이너에 대해서, 이제 오토 ML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갖지 않고 있는 좀 유니크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딥러닝의 구조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설정해주는 기능이 세계 최초로 들어가 있는 그런 데스크탑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토 트레이너의 구조 탐색의 목적은 성능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경량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메모리를 절감하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버전에 들어갈 예정인 그 라벨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이게 업계에서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개발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환경 실전에 들어가 보면 라벨들이 한 10% 정도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PR이라는 AI 영상학회 가장 유명한 학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고, 올해도 이제 논문이 추가 후속 논문이 나왔고요. 특허화된 기술로 이러한 라벨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보정해주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다음 버전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UI는 아주 간단한 직관적인 UI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데이터셋을 프로젝트화하는 메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뉴인 학습을 실행하는 메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습이 끝난 엔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메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데이터셋 쪽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간단한 라벨링,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라벨링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이고 학습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메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저희 오토 트레이너는 현재는 이제 데스크탑 솔루션,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개발이 돼 있고, 현재는 교육 연구 기관에 지금 그 트라이얼 버전으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소속이다 보니까 서울대 커뮤니티에 이게 지금 그 교육 연구용으로 현재 쓸 수 있도록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학습 솔루션의 기능 중에 기존에 있었던 AI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조 공장에서 레시피 체인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분량의 조건이 변경이 됐을 때는 기존 솔루션들은 처음부터 다시 다 학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기존 AI 엔진에 추가적인 약간의 업데이트만 하는 형태의 그 AI 기술을 보통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온라인 러닝 기능이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소개해 드리는 제약 업계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이미 이제 상용화를 해서 했는데,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 데스크탑 솔루션이 저희가 플랫폼 클라우드화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머신 비전 업계에만 특화돼서 영상 처리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기술들이 꼭 영상 처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서 처리, NLP 쪽,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치 데이터 처리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UI는 대체로 이런 형태가 돼 있고요. 학습 메뉴인데 이제 저희의 핵심적인 특징은 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딥러닝 구조입니다.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 시간에 따라서 저 구조가 바뀌면서 탐색돼 나가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최적화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 경량화를 에지 디바이스에 특화시키는 그런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SK의 AI 반도체 자회사인 사피온하고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피온에서 나오는 X220, X330 시리즈에 특화된 그러한 AI 엔진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현재 60억짜리 대형 정부과제로 현재 공동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그 기술적인 가장 특징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 구조 자동 탐색인데요. 이 놈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가 사피온하고 한번 실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레즈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즈넷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99%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자동 학습으로 찾은 모델과 메모리라든가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성능이 유지되면서 메모리는 11메가에서 0.6메가로, 즉 거의 한 94%가 메모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 그리고 속도는 8배가 빨라졌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동일한 검사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버, 데스크탑, GPU의 사양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100 이런 걸 안 써도 되고 2080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간단한 GPU를 써서도 우리가 충분히 동일한 검사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 특화된 솔루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결과가 여기도 머신 비전 전시회지만 글로벌하게 가장 큰 머신 비전 전시회가 2년마다 독일에서 열리는 비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전에 사피온하고 참여를 해서 그 공동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사피온 X220에 저희 칩 오토 ML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처리 속도가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51% 향상됐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토 트레이너에 대한 개요였고요.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그리고 제가 또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 약간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걸 또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졸리실 수 있을 텐데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ML이라는 학술적인 영역이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영역으로 나눠지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ML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역은 보통은 이제 그 분류법에서 잘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전에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데이터 선처리. 그러니까 AI 엔진에 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이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으면 AI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거나 또는 크로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AI 엔지니어가 또는 수작업으로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프로세스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 오토 트레이너는 이거를 아예 AI가 자동으로 그 선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사이즈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이걸 오그멘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파이토치 같은 데 한 20여 가지의 오그멘테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그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따져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선택을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토ML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습 레이트 또는 뭐 몇 회 폭을 돌려서 이 학습을 진행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큼 들여서 학습을 시킬 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네트워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양한 트릭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적인 트릭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 드랍아웃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배치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레이어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굉장히 많은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파라미터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이따가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오토 트레이너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줄 수도 있고 또는 매뉴얼리 직접 선택을 하거나 또는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영역인데요. 기존에 어떤 다른 회사도 이 전시에 와 있는 저희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회사도 이거를 구현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업계 최초고 세계 최초입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는 기능이 학술적인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술적인 연구를 실제로 상용화한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자동으로 탐색해주는 기능을 이 솔루션에 탑재를 했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딥러닝의 구조에서 뭐 레이어를 몇 개를 쓸 건가, 이건 문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 경우는 뭐 한 2, 3개 레이어만 써도 되고, 뭐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 뭐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다 그러면 막 몇백 개 레이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레이어 안에 또 인공신경을 몇 개를 쓸 건가, 히든 노드라고 부르죠. 히든 노드의 개수도 width 또는 뭐 채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정해줄 수도 있고, 레즈넷에서 많이 쓰이는 뭐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킵 커넥션을 쓸지 말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글에서 사실은 한 3년 전에 논문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GPU 한 대로 한 2년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개발 기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상용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2년이 걸릴 일을 한 3일 만에 끝나도록 뭔가 빠르게 가속화하는,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선처리 쪽은 뭐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서 이제 생략을 하고 하이퍼 파라메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선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탐색하는 방법은 크게 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라메타가 있다고 하면 2차원이면 요거를 딱 바둑판처럼 균등하게 쪼개서 일일이 그 바둑판의 점들을 일일이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랜덤하게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찍어보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전에 적용해 보면 저 랜덤 서치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학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한 번씩 찍어봐서
그게 좋은 파라메타인지 아닌지를 검색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순무식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학계에서는 좀 더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굉장히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라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거의 한 2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정은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랜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 어떤 점을 찍었을 때 그 찍은 곳에서의 그 신뢰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신뢰도가 약한 곳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치 안 한 곳들을 위주로 계속 찾아나가고, 이제 확신이 서는 곳은 더 이상 서치를 안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파라메타 검색 방법이다라는 정도로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AutoML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딥러닝 구조 탐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시스템에 구현한 방법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한 3년 전에서 구글에서 나온 딥러닝 구조 탐색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파고에서 쓰였던 강화학습적인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느렸던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성능은 좋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포기해버리고 수학의 그래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이제 DARTS라고 부르는데요. 이 DARTS라는 어떤 서치 방법을 통해 갖고 그래프 구조를 탐색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멀 셀 2개, 그 다음에 리덕션 셀 2개 해서 총 8개 셀이 있고, 한 셀은 이런 DAG라는 어떤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저 그래프 안에 이제 네모난 박스들이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들이 소위 CNN의 피처 맵이라는 거고, 그 박스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저 점선들이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션들이 여기에 있는 가능한 8개, 보통 여러분들이 모바일넷이라는 거를 개발자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모바일넷에서 많이 쓰이는 separable operation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뭐 dilated operation도 적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풀링도 적용하고, 그래서 총 8가지의 오퍼레이션을 요 각 그 점선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선의 개수가 보면은 여기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니까 저기서의 조합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점선에 8개의 초이스가 있고, 중복 순열로 보면은 8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18승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10의 3승에 한 8승이 되니까 한 10의 30승계의 무지막지한 서치 스페이스가 여기서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최적화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리트한 넘버를 찾아 나가는 방법인데,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얼 넘버로 바꿔서 이런 것을 이제 continuous relaxation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의 어떤 구조를 찾아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예시를 들어 뭐 이런 점선, 아까 점선에 있었던 오퍼레이션들 중에 8개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DARTS라는 기법은 이미 이제 다른 학교에서 개발을 한 거고, 이제 저희 호두 AI에서는 이거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DDARTS라는 어떤 특허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좀 고등한 이론이긴 한데, 인퍼런스 단계에서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를 체인징하면서 인퍼런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인퍼런스라는 이론이 있는데 다이나믹 인퍼런스를 이 서치 단계에 추가를 해서 각 에지에 이런 다이나믹 인퍼런스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분야하고 상관은 없지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의 핵심적인 기능이 어텐션 기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쓰였던 동일한 어텐션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서 굉장히 고등한 테크닉으로 저희 기술을 만들었다. 그 외에 좀 기술적인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대비적인 상황이라 이 공개 세미나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뉴어스한 업데이트를 뭐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oML 기술의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배경을 좀 아쉬웠지만은 한 10분 만에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AutoML은 대체로 저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사실 최신에 또 굉장히 많은 수백 편들의 논문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SK 사피온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세대학교하고 뭐 저희가 정부과제를 국내에서 제일 큰 연구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구조 탐석 관련해서 최신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단한 배경은 그와 같이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솔루션에 탑재되고 있고 앞으로 탑재될 기술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천 기술들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서울대에 AI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만 박사과정이 한 33명 정도 모두 A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AI가 규모는 현재는 뭐 한 10명 미만의 회사이긴 하지만 뒤에 숨은 연구 조직이 한 33명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CVPR, ICML이라는 탑 AI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결과로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한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강학습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학습은 뭐 알파고 같은 게임에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는 자율주행차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좀 특이한 연구를 한 게 여기가 머신비전 이제 관련된 세미나니까 머신비전에 강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AI 학회 중에 좀 굉장히 저명한 학회인 트리플 AI라는 2020년도에 저희가 학회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요. 요 기술의 특징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개발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AI 성능을 높이려면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AI 성능을 높이려면 보통 학습 단계에서만 성능을 높이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능을 못 높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학습이 끝나 있는 인퍼런스 모델의 성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머신비전에 코그넥스라는 회사가 있으면 코그넥스가 개발하는 엔진이 있으면 그 앞에 저희 강학습 모듈만 붙여버리면 성능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고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이것을 레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개념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할 때 학습 데이터를 보통은 딱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정면에서 잘 찍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인퍼런스, 즉 실행 단계에서 적용할 때는 자, 이런 주차장에 설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게 하려면 주행 방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 거기 설치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카메라를 좌상단 또는 뭐 우상단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번호판이 이렇게
마름모 또는 평행사변형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는 OD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학습 데이터와 인퍼런스 데이터가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보통 20-3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식률이. 자, 이럴 때 이 성능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좀 무식한 짓을 해야 됩니다. 저기 주차요원이 앉아서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뽀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를 밑에를 늘려주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아니면 화면이 찌그러져 있으면 다시 켜주는, 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앉아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앉아서 고정해야 되는, 뽀샵질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을 또 다른 AI가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학습 엔진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성능을 한 15%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대 소속이다 보니 서울대병원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이제 MRI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MRI 데이터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적고 라벨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은 데이터를 원래 필요한 만큼, 보통 한 수만 장이 필요한데 한 몇천 장만 가지고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개발하고 이제 뉴립스 2018년에 워크숍에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을 칵테일적인 기술 기법을 썼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메타러닝, 트랜스퍼 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액티브 러닝, 그래서 한 4가지 방법이 총동원된 그런 특화화된 기술이고, 저희 솔루션에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라벨을 자동으로 보정해 준다는 기술이 이제 작년 CBPR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라벨에 오류가 있을 때 이름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술이 이제 저희 오토 트레이너 다음 버전에 들어갈 계획이니까, 이 기회에 혹시 저희 오토 트레이너를 한번 트라이얼 버전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hoduai.com입니다.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3개월 트라이얼 버전을 써보실 수 있으니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애큐러시들을.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제 성능을 냈었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기술이 인공지능 신문에 한번 홍보가 된 적이 있었고, 별도로 이제 저희가 SK 자회사인 AI 반도체 회사인 사피온하고 공동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사피온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X300 시리즈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챗 GPT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기술이고요. 거기에 저희의 이제 최적화 경량화 기술을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경량화하는 기술을 지금 곧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 사피온 X300 시리즈에 적용할 계획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메뉴에 관한 좀 설명들은 드렸었고요. 더 디테일한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매뉴얼과 그 다음에 튜토리얼 같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트라이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장점들 이미 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오토 트레이너를 그 레시피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러닝 형태로 이렇게 일부 기능을 축소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약업계에 납품된 솔루션에서는 이제 이 기능 형태로 저희가 이 오토 트레이너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저희가 솔루션을 납품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제약 쪽에서는 저만액 검사 쪽에 저희가 직접 이 오토 트레이너의 온라인 러닝 기능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납품이 됐고, 4가지 종류의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장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오토 트레이너의 온라인 러닝 기능을 설치를 해서 들어갔고요. 자,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수요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점들 중에 하나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이제 AI 엔진 또는 검사 솔루션이 설치가 된 이후에 검사지 기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패턴은 불량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좀 지난 다음에 그 불량을 보정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불량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AI 불행하게도 이 전시에 있는 모든 다른 업체들은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은 온라인 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AI 모델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데이터만 살짝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새로 필드 엔지니어가 파견이 돼서 처음부터 학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데이터만 몇 장 넣어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AS 그리고 유지보수 관점에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개발자이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바이오 업체하고 폐혈증 진단 장비에 들어가는 AI 검사 솔루션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곧 FDA 인증을 받는데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전지 검사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은 트라이얼 중인데 2차 전지가 이제 파우치 형태하고 배터리 캔 형태가 있는데 배터리 캔의 외부, 그 다음에 내부, 윗면 것들을 분량들을 보통 뭐 적게는 한 7, 8가지, 많게는 한 20가지의 분량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그런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 저희 오토 트레이너를 현재 적용하려고 논의 중에 엘모라는 회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한 데스크탑 솔루션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고 트레이닝 엔진을 만드는 요게 이제 메인 기능이 되겠죠. 엔진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져다가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이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제 한번 성능 검증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고 워크 프로세스를 잘 아시겠지만 개발자분들은 이 각각의 경우에 그러니까 요 트레이닝하고 프리딕트는 각각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이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아무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기존에 저희가 아까 저만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링크를 시키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이제 이 트레이닝 메뉴에서 이제 이 데이터 선처리, 그 다음에 요게 2번째가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 자동 구조 탐색, 이걸 끌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그 3가지 영역을 다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자동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뭐 모델 그 구조를 자동 탐색하겠다 그러면 이거 메뉴를 이제 ON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이거 잠깐 오프 시킨 다음에 어드밴스 메뉴를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에 관한 뭐 다양한 옵션들을 수동으로 다 선정하실 수 있고요. 모델의 옵션들도 뭐 수동으로 선정할 수 있고,
트레이닝에 필요한 뭐 아담을 쓸 거냐 뭘 쓸 거냐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다 아십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이 툴의 목적이 전문가가 아닌 완전 생 초보자도 AI 엔진을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뭐 원하시면 건드리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안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옵션들을 다 켜시면 됩니다. 데모를 위해서 저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만 온을 해놓고 이제 넥스트 누르고 런 하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 같으면, 타스크 같으면 이게 며칠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은 한 2-3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시간에 따라서 애큐러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나오고,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 네트워크의 구조가 아까 DART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여러 알고리즘들을 자동으로 서치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좀 느리게 돌아가고 있지만 저 구조들이 계속 바뀌는 거를 조금 오래 지켜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거의 마무리를 쳐야 돼서 스킵을 하고, 자, 하여튼 이 기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 전 시장 내에 있는 저희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느 경쟁사들도 여기 경쟁사 소속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저희가 상용화하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적용을 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서울대 연구실 창업이기 때문에 이미 원천기술 연구를 굉장히 한 5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강화학습 관련된 연구를 벌써 한 7-8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이고요. 이제 그러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스킵을 하고요. 캔슬 시켜서 나갈 수 있고, 이제 프리딕트는 이제 검증하는 메뉴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좀 재이용할 거면은 기존에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엔진을 가져와서 저희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분량의 종류가 정상, 성형 분량, 그 다음에 액상이 없고, 탄화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분량별로 이제 프리시전 리콜 F 스코어가 쫙 나오고요. 그래서 탄화물 같은 경우 어느 특정 이미지를 딱 보면 이제 저만액입니다. 여기에 탄화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힙맵으로, 이게 explainable AI죠. 설명 가능한 AI로 이제 좀 확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화물이 있는 게 확대를 해보면 보이는데 그 탄화물 위치에 정확하게 힙맵이 보여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을 이렇게 힙맵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저희 솔루션에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제약업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지금 솔루션을 트라이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미 다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모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이 오토 트레이너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요. 실제로 트라이얼 할 수도 있으시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트라이얼을 적극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